예, 한국의 미래로 주목받는 시인이자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방송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정현우 시인을 다시 모셨습니다. KBS 라디오 작가로도 오랫동안 네. 활동을 하셨고 요즘에는 근데 군대 관련 그 시사 프로그램 작가로 활동 네. 중이라고 하는데 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네. 좀 신기한 게 라디오 작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국군 방송을 제가 맡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10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 네.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운 글쎄 같은 말이에요. 것들이 계속 작용을 하나? 제가 그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정현우 시인께서는 독서코치 강사로 그 아주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요. 네. 참 군대에서 그 독서 훈련을 하자는 사업은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할 때에 네. 제안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정현우 시인 같은 이런 선배들이 열심히 코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땠어요? 군대에 있을 때에 책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에 나와서 뭐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면 뭐 토익이니 뭐 이것저것 시험 준비하다 보면 책을 문학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살아보니. 근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그래도 책에 더 가까운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이 더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제약되고 뭔가 속박된 그런 느낌일 텐데 책을 읽으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독서 코치를 넣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군대 생활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내무반 생활이었어요. 일반 훈련 다 끝나고 과업 다 끝나고 내무반만 들어오면 선임들이 이제 찝쩍거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내무반 생활을 할 때에 그 과업이 끝난 나머지 시간에 책을 읽게끔 그 분위기를 이제 잡았던 게 독서 코치거든요. 아마 그 우리 정현우 시인 같은 분들이 그 잘 또 코치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독서하는데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현우 시인이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슬픔의 시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 슬픔이라는 거를 어떻게 봅니까? 사랑을 뒤집으면 슬픔이고 슬픔을 뒤집으면 사랑이라서 같은 면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감정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두 번째 시집 소멸하는 밤은 이제 애도하는 마음을 이렇게 적은 건데 그 윤동주의 시에서 보면은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네. 소멸하는 밤에서도 뭔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없이 해야 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애도고 나약한 인간이지만 또 위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글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록하는 거. 예. 네. 어때요? 그러면 그 슬픔이 네. 독서를 통해서 네. 어떤 승화시키는 힘이 됐나요? 그러니까 시 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한 편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시 한 편을 쓰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도 2달도 걸리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사실은 경제적으로 따지는 거면은 못하죠. 황금이나 뭐 그런 거 주진 않잖아요. 쌀도 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어떤 가난에 편들 수 있는 마음,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저희 어떤 영혼을 더 맑게 해주는 느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장병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독서의 훈련을 좀 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제가 병영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컨테이너 독서 카페 기증 운동을 한다든지 또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 본부와 캠프 리딩 코리아와 함께 책 보내주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신병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책 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정현우 시인이 쓴 우리는 약속도 없이 사랑을 하고라는 에세이집도 그 안에 있더라고요. 네. 이 책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좋을지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사랑을 하는 게 약속도 없이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유년 시절부터 이제 저를 있게 했던 것들을 이제 다 기록한 책인데 저희 어린 시절에 젊은 엄마, 젊은 아버지 약간 이러한 장면들은 다 다 겪었던 장면들인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 되게 아름다운 장면들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머물러
있었던 장면들을 좀 다시 복귀하고 기억하자는 그런 약간 의미도 담고 싶었고 인간관계에서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어머니와의 관계, 뭐 여자친구와의 관계 그 기한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온전히 마음을 오로지 줄 것.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그 어떤 육군 훈련소 소장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두가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선진국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가 자기 독방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같은 침상에서 한 20여 명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같다. 바로 간신병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면 될지 그런 입장에서 선배된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거북이 등껍질처럼 조금 성장을 하려면 상실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군대에 오면 나의 어떤 자유의 시간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더 얻어갈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상실을 좀 견딜 수 있는 힘을 군대에서 좀 많이 길렀으면 좋겠다.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살면서 얼마나 되겠어요. 없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기간들이 어떤 사람들의 눈치 보는 것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것들 미리 네.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군대에서. 군대 생활이 그 우리 병사들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정현우 시인이 후배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프리스트 카터의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네. 인디언 꼬마가 이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자라면서 작은 나무라는 별명을 갖고서 이제 체로키 부족의 이제 그 인디언과 생활하는 태도, 미움, 슬픔 이런 것들을 인디언의 어떤 입장에서 배워나가는 책이거든요. 사랑하는 것은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게 해야 한다. 약간 이러한 말을 해요, 할머니가. 그래서 그렇게 존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걸 고민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사랑하는 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내가 옆에 없어도 그 사람을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게끔